작은 것을 탐하려다 진짜 큰 것을 잃게 될 상황이 미국에 오고 있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는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 딱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한국을 뒤통수 친 미국의 행동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미국의 목을 조일 것이다. 라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IRA법은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이외에도 유럽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미국의 반감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미국 자국 내에서도 바이든의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와 바이든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의 지지 연설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정도이며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의 여론조사의 결과 바이든이 다음 대선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바이든에 대한 미국 내 민심마저 돌아섰습니다. 바이든이 한국 기업들을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동안 오히려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한국을 뒤통수 쳤던 바이든의 얄팍한 계략 때문에 미국으로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던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바람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을 건드리며 발생한 나비 효과로 인해 바이든과 민주당의 큰 위기가 찾아오면서 한국을 잡기 위해 공화당 인사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한국 기업들을 손에 쥐고 흔들려는 바이든의 계획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의 MBC 방송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시적인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최근 여당의 민주당 후보들이 여전히 백악관과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합 지역에서는 아예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후보들이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민주당 후보자 6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원하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 방문 때 적극적으로 그를 피하려는 후보들도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발의 이후 바이든의 지지율은 41%로 잠시 반등했지만 곧바로 지지율이 38%로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통과가 지지율 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나 애리조나 등 경합 지역의 민주당 선거운동 관계자 12명 이상과 인터뷰를 시도한 결과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캠페인이 선거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또한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법안을 홍보하고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 순회에 나서지만 민주당 후보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을 순방하며 같은 당의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치려는 투어 일정을 잡고 있지만 정작 후보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반기기는커녕 제발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백악관과 선을 그으면서 거의 가급적 백악관이나 바이든 대통령과 엮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경합 지역일수록 바이든 대통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실제 상원 선거의 최대 경합 지역으로 떠오른 오하이오주의 민주당 후보 팀 라이언 측의 대변인은 바이든 후보나 해리스 부통령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거부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현대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여 한국 자본에 큰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하죠. 한국 기업과 관련이 있는 지역일수록 바이든 정권에 대한 민심은 더더욱 나쁜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피해자라면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 아이오닉5가 미국 내 최고의 전기차로 꼽히면서 테슬라가 10년 동안 이룬 성과를 단 몇 개월 만에 달성했으며 이 때문에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로 현대의 전기차가 성장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갑자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현대차를 제외해버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시에 현대차는 미국에 13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했고 바이든은 이에 대한 답례로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바이든은 현대와 한국에 대해 뒤통수를 쳐버렸죠.
이에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긴급하게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관계자가 아닌 공화당 주지사들을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약속한 조지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제조업을 부활시킨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투자를 이끌어왔다고 자신의 성과를 포장해왔지만 실제로는 해외 투자들이 민주당이 이끄는 지역이 아닌 공화당 지역에 집중이 되어 민주당 내에서는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통과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으나 역효과만 나타나자 바이든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상원과 하원 의원들 모두가 반대표를 행사했죠. 공화당에서는 이 법안이 증세만 들릴 뿐이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아무 역할도 못할 것이라고 하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민주당의 악수로 공화당에도 기회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주지사들이 직접 한국에 방한하여 한국 기업 달래기에 열을 올렸는데요. 공화당 소속이자 인디애나주의 에릭 홀콤 주지사는 최근 방한을 하여 삼성 SDI에 방문하며 여러 협의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최근 IRA법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피해를 보게 될 삼성이나 미국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으며 한국 사위로도 국내에 잘 알려진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공화당 주지사도 최근에 방한을 했는데요. 호건 주지사는 한국 게임 부인과 결혼하여 한국 사위라는 별명을 얻었죠. 호건 주지사의 이번 방한에는 메릴랜드의 경제사절단과 아내 유미 호건 여사와 함께 방한하여 세계 지도자들과 여러 실무 회담을 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비해 한국차의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군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로서 공화당 내에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노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미 공화당 내에서는 메릴랜드의 주지사 후보의 경선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등 벌써부터 트럼프와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까지 나서 한국으로 방문할 정도로 미국의 정계에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뒤통수로 인해 삼성이나 LG 엔솔 등 여러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투자를 철회하며 캐나다와 멕시코 등지로 투자처를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에 비상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속해 있는 도시 머러는 2019년 지역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GM 공장이 떠나자 공장 노동자 1,400명과 관련 업체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령 도시로 전락하며 심각한 미국의 사회 문제가 되었던 워런은 놀랍게도 한국 기업 덕분에 살아났는데요. GM이 떠난 바로 그 부지에 LG 엔솔이 GM과 합작하여 만든 얼티엄 셀즈의 전기차 배터리셀 공장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워런 지역 상공회의소의 가비 코비엘로 소장은 얼티엄 셀즈 공장 건설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28,000개의 지역 일자리가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한 오하이오주 내에 LG 엔솔이 혼다와 합작한 공장을 또 세울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리자 오하이오주가 살아난다며 환호를 지르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 바이든이 초를 치는 바람에 LG 엔솔이 멕시코로 투자처를 옮길 수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자 지역 주민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생을 해도 모자랄 상황에 한국 기업들을 뒤통수 쳐서 신뢰를 잃게 만들어 떠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IRA법으로 인해 민심이 흔들린 한국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연달아 한국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있을 선거에 한국의 마음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반대로 민주당 후보들은 바이든과 선을 그으며 더 이상 바이든과 연관짓기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오려던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빠져나가게 생기면서 이 모든 책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서명을 한 바이든에게 있다며 민심이 최악의 사태로 치달은 지금 바이든과의 선긋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 정계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차기 대선 후보로 바이든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할 정도로 민심이 나락으로 가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위회 전문 매체인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적어도 8건의 탄핵 결의안이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전했는데, 이번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확보한 후 바이든을 밀어붙일 탄핵안의 추진을 벼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바이든의 입장은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의 행보는 나비 효과가 되어 미국 정계 여기저기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바이든은 다시는 권력을 잡기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